세상에는 제목만으로 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단번에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는 제목. 읽고 나면 그 제목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작품.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의 소설 목요일이었던 남자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비밀 경찰이 위험한 조직에 잔입하는 추리소설처럼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정체를 숨기고 무정부주의자들의 비밀 모임에 들어가고 폭탄과 암살의 모험을 막으려 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추리소설 같던 이야기는 악몽처럼 변하고 첩보극 같던 사건은 철학적 우화가 되며 범인을 쫓는 이야기는 어느새 인간이 세상의 고통과 신비 앞에서 던지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과연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한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질서가 숨어 있는 곳일까요? 오늘은 결말까지 포함해 소설 목요일이었던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브리엘 사임입니다. 그는 시인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인은 아닙니다. 사임은 질서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시인이며 동시에 비밀 경찰입니다. 겉으로는 예술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회를 뒤흔드는 위험한 사상과 비밀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폭탄, 암살, 혁명, 파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공포가 도시의 어둠 속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임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언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 역시 시인입니다. 하지만 사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인입니다. 그는 혼돈을 사랑합니다. 질서를 조롱합니다. 법과 도덕, 전통과 규칙을 낡은 감옥처럼 여깁니다. 그레고리에게 세상은 부서져야 아름다운 것이고 안정된 세계는 지루하고 죽은 세계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충돌합니다. 그레고리는 말합니다. 진짜 시인은 파괴를 꿈꿔야 한다고. 평범한 질서와 도덕은 시의 적이라고. 하지만 사임은 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라고. 매일 아침 해가 뜨고 계절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서로 믿으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일이라고. 두 사람의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논쟁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혼돈이 더 깊은가? 질서가 더 깊은가? 파괴가 더 자유로운가? 아니면 질서와 규칙 속에 더 큰 자유가 있는가? 그레고리는 사임에게 자신이 진짜 무정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비밀 조직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사임은 그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는 그레고리에게 자신 역시 비밀 하나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비밀 경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레고리는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임과 맹세를 나눈 뒤였습니다. 그는 사임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묘한 약속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하게 뒤틀립니다. 그레고리는 사임을 미워하면서도 그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임은 위험을 알면서도 그레고리를 따라 비밀 조직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그레고리는 사임을 비밀 회합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두운 지하 세계와 닮아 있습니다.
닫힌 공간, 낮은 목소리, 서로의 정체를 감추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이 조직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간부들은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요일 이름을 암호명으로 사용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일요일.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몸짓과 알 수 없는 눈빛,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운을 가진 인물입니다. 사임은 아직 그를 깊이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이상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날 회합에서는 새로운 목요일을 뽑으려 합니다. 그레고리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임의 정체를 알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연설에서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임은 그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더 강렬하게 말합니다. 질서의 편에 선 비밀 경찰이면서도 무정부주의자들 앞에서는 마치 그들보다 더 과격한 사람처럼 연기합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결국 그레고리가 아니라 사임이 목요일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임은 이제 무정부주의 중앙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는 목요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제목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광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사임은 적들의 한가운데 들어갔고 이제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임은 무정부주의 중앙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요일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묘합니다. 어떤 이는 학자처럼 보이고 어떤 이는 의사처럼 보이며 어떤 이는 귀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 뒤에는 무언가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임은 그들 사이에 앉아 자신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는 자신만이 이 조직의 위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이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역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하고 사임의 마음속 공포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임은 일요일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악당 같기도 합니다. 괴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밝고 거대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요일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임은 그를 볼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인가? 아니면 인간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무엇인가? 회의가 끝난 뒤 사임은 조직의 음모를 파헤치려 합니다. 그는 다른 요일들을 의심하고 그들의 행동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모두 위험해 보입니다. 사임은 언제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곧 첫 번째 반전이 찾아옵니다. 사임이 적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이 사실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비밀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임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 역시 조직에 잠입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임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합니다. 자신 혼자 이 위험한 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임무를 가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임은 또 다른 요인을 의심합니다. 그를 쫓고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진짜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도 비밀 경찰입니다. 사임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같은 편입니다. 위험한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그 음모를 막으려던 사람입니다. 하나씩 정체가 드러날수록 중앙회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모두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이 비밀리에 잔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려는 비밀 조직이라고 믿었던 중앙회의. 그 안에 앉아있던 간부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 조직을 막으려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진짜 적은 누구인가?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인가? 왜 이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게 되었는가? 왜 모두가 같은 편인데도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요일은 대체 누구인가? 사임과 다른 요이들은 이제 같은 편이 됩니다. 그들은 함께 일요일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쉽게 붙잡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그들을 비웃듯이 달아나고 그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추적은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추격전처럼 보입니다. 거리와 마차, 사람들의 소란, 도망치는 인물과 뒤쫓는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는 현실의 경계를 벗어나는 듯합니다. 모든 장면이 꿈처럼 느껴지고 일요일은 사람이라기보다 거대한 상징처럼 보입니다. 사임과 동료들은 일요일을 쫓지만 쫓을수록 더 알 수 없어집니다. 일요일은 악당인가, 지도자인가, 장난꾼인가, 심판자인가, 아니면 세상 자체의 얼굴인가. 사임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그를 향해 끌립니다. 일요일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포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는 혼돈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모든 혼돈 뒤에 숨어있는 질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민과 동료들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단순한 무정부주의자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임과 다른 비밀 경찰들을 이 이상한 사건 속으로 끌어들인 배우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 중심에 일요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체포극이 아니게 됩니다. 사임과 동료들은 자신들이 범죄 조직을 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심을 겪었습니다. 고독을 겪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둠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 일요일이 있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는 완전히 상징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요일들은 마치 각자의 역할을 입은 사람처럼 등장하고 일요일은 압도적인 존재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는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권력자는 아닙니다. 그는 악당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악당도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장난처럼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다시 루시언 그레고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사임과 논쟁했던 남자, 질서를 미워하고 혼돈을 찬양했던 시인, 목요일 자리를 빼앗고 사임에게 패배했던 남자. 그레고리는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정말 고통을 아느냐고? 너희가 세상의 상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서를 말하는 너희가 진짜 인간의 절망을 겪어보았느냐고? 이 질문은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레고리는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질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선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비로운 질서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질문은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서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임과 다른 요일들은 이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겪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는 고독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는 고독을 겪었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쫓기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질서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어둠 속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고통을 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악몽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는 깊은 불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일요일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의 정체는 끝까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악당도 아닙니다. 그는 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연처럼 보이기도 하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그를 하나의 이름으로 가두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그는 공포이면서 비치고 혼란이면서 질서이며 질문이면서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의 사임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처음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는 어느새 그레고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벽빛이 번지고 사임은 다시 사프런 파크 근처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레고리의 여동생 로저먼드가 있습니다. 처음의 세계가 다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임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혹은 꿈보다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준 악몽이었을까요? 작품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다시 조용합니다. 아침은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임은 이제 압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악과 선을 쉽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혼돈처럼 보이는 것 뒤에도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질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목요일이었던 남자는 이렇게 끝납니다. 범인이 체포되고 사건이 해결되는 방식의 결말은 아닙니다.
진짜 악당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신 이 작품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정말 무의미한 혼돈일까? 아니면 그 안에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 사임이 겪은 모험은 현실이었을까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준 악몽이었을까요? 작품은 끝까지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세상을 혼란스럽게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왜 질서를 믿어야 하는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요일이었던 남자는 이상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낯설다. 그러나 낯설다고 해서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도 어쩌면 아직 보지 못한 질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첩보소설도 단순한 풍자소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무정부주의 조직에 잠입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인간이 세상의 고통과 신비 앞에서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목요일이었던 남자, 가브리엘 사임. 그는 적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마주한 것은 적이 아니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이야말로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정말 혼돈일까요? 아니면 혼돈처럼 보이는 질서일까요? 목요일이었던 남자는 그 대답을 독자에게 맡긴 채 조용히 악몽 같은 이야기를 닫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